안녕하십니까. 저는 ACC 솔루션 대표이사 이한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처음 하는 유튜브 강의입니다만은 오늘은 2021년도 사업계획 수립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환경이 기승을 부리면서 3차 팬데믹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코비드19 환경을 이기고 어쨌든 작년 한 해 고생을 하셨고 올해 다시 이제 도약을 하려면 올해 사업 계획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을지, 이 사업 계획 수립하는 방법에 관해서 무엇이 핵심인지 요점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사업 계획은 그 환경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그 이렇게 해왔던 사업 계획과 방법을 달리해서 사업계획 수립하는 방식과 원칙이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평상시에 사업계획 짜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짜셔야 되는데 그 사업계획 수립하는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거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원칙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환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지금 코비드19 환경을 보면은 극저성장기가 예상이 됐죠. 이미 뭐 선진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는 제로 성장에서 약간 1, 2% 정도의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뭐 해외 시장 성장률 마이너스 4%, 국내 시장 성장률 마이너스 2% 정도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글로벌 팬데믹 현상이 수출 장애가 많을 것이고 이것이 완화되는 시기가 계속될 것이다. 지금 뭐 각국에서 백신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백신이 이제 보편적으로 확산이 되고 집단 면역이 생길 때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6개월, 보면은 연말까지 가지 않겠나. 그렇다고 그러면 정상적인 무역 거래가 일어나는 시점은 1년 후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특히 그 미국, 유럽, 인도, 브라질 주력 시장에서 팬데믹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이런 그 주요 시장에서의 마케팅 환경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고객과 소통의 장애를 가져오고 있고요. 관계 마케팅이 어려워졌습니다. 신규 딜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있어서도 장애가 생기고 있고 또 기존 딜러를 관리하는 소통의 문제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소통에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줌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지만은 소통은 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컨텐츠의 부족과 또 암묵지적인 노하우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또 시스템적인 장애나 에러 때문에 제대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현재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장애로 나타나면서 관계 마케팅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고객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는 또는 고객의 변화를 감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맞이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코로나가 가져다 주는 특성이 업무를 추진하는 방법이 오피셜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피셜화 된다는 거가 이제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는 감정의 교류도 있고 뭐 인간적인 관계도 가져갈 수가 있는데 공식적인 얘기를 뭐 온라인 상에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업무가 공식화되고 있고 또 사무적인 관리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서 문서로 주고받는 형태의 일이 되다 보니까 문서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중요해졌죠.
그래서 실수나 에러를 인정을 한다든지 좀 양해해 준다든지 익스큐스 해주는 상황이 이제 상당히 객관화됐죠. 그래서 모든 업무가 공식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인간적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들도 이제 이게 공식화되고 있고, 또 작은 결함도 공식적으로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복잡해진다. 이 얘기는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미스나 에러가 용납이 안 되고 그것들이 충분히 투명하게 오픈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1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원칙은 이렇습니다. 정성적 사업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정량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정량적인 사업계획을 먼저 세우고 정성적인 사업계획을 세웠죠. 예를 들면 매출 목표라든지 이익 목표를 먼저 정하고 그 매출과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렇게 정의를 해가는 거가 지금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내가 정량적인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그 목표대로 간다는 보장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또 가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사업계획을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다음에 이런 환경 속에서 조직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한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설정된 목표를 정량 목표화 시켜서 일치시켜 나가는 이런 형태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2021년도에는 필요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선수요를 기준으로 해서 공급 방식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요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선수요는 내 의지치가 들어간 숫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현 가능한 매출일 뿐 아니라 어느 정도 가능성과 잠재 시장을 개척하고 또 신시장과 신제품을 개척한다는 전제를 놓고 거기에 맞춰 투자도 하고 그 투자 회수에 따른 이익도 산출하는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인데 지금은 그렇게 세우면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실현 가능성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2021년도는 어떻게 할 거냐? 우선은 현재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매출을 먼저 선정을 하시고 그 실현 가능한 매출에 맞춰서 BP 구조를 바꿔나가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제품을 얼마를 팔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동안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팔릴 수 있는 제품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팔릴 수 있는 제품이 통할 수 있는 시장이 어딜 것인가 그 팔릴 수 있는 제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을 찾아가는 이런 활동이 필요한 거죠. 지금까지는 팔고 싶은 제품과 팔고 싶은 시장을 찾아서 움직였다면 지금부터는 팔 수 있는 제품과 살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찾는 이런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조직의 운영 방식을 바꾸셔야 되죠. 일반적인 조직은 이제 포멀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포멀 조직이 주로 기능별 조직으로 돼 있어서 모든 업무가 기능적으로 이행되는 게 이제 중소기업의 조직의 형태인데 이제 이 포멀 조직을 이제 실현 가능한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만 직무를 정의한다면 어찌 보면 여유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도 좀 남을 수도 있고 또 업무의 로드가 좀 작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남는 인력을 구조조정한다는 얘기는 리질런스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반드시 연말쯤에서 다시 회복된다고 보고
그때까지 이제 이 인력과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운영 방식을 포멀 조직 방식과 인포멀 조직으로 나누셔야 되죠. 그래서 약간의 실현 가능한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포멀 조직은 아주 바쁘게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인포멀 조직을 통해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혁신이라든지 체질 개선이라든지 새로운 그 목표나 미션의 직무를 수행하게 만드는 이 포멀과 인포멀 조직을 양해서 겸해서 운영하는 방식의 조직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코로나 환경이 우리에게 원튼 원치 않든 4차 산업혁명을 앞으로 땡겨온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가 지금 이제 디지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변화에 가장 큰 변화 방향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업무를 스마트화해 가는 것이죠. 스마트 워크를 추진하고 언택트화를 추진해 가는 겁니다. 언택트를 언택트 온라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제 언택트를 그렇게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언택트는 온라인 컨택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에서 컨택을 했던 상황들을 온라인에서 컨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꿨을 때에 정보의 액세스력이 올라가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정보를 접할 수 있고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일할 수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팬데믹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언택을 추진해서 업무를 스마트해 가려면 업무를 표준화해 가고 코드화해 가고 디지털로 바꿔 나가셔야 되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시스템으로 연동을 시키면 됩니다. 요즘은 협업하는 툴들이 워낙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툴을 적정한 걸 선정하셔서 업무를 그 디지털로 전환시켜 나가면 대단히 빠른 업무 스피드가 올라갈 것이고 정확도가 올라갈 것이고 협업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갖고 있지 않았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자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경쟁력은 제조원가 경쟁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조원가 경쟁력은 재료비, 노비, 경비죠. 그러나 이제 제조원가 경쟁력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원가 절감 할 만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단가 인하할 만큼 했고요. 그리고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려고 뭐 공장의 디지털화도 해가고 있고 스마트 공장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조원가에서는 이제 경쟁사와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미비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변별력이 생겼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이제 남은 경쟁력은 뭐겠는가? 완전히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브루오션 시장에서 승부를 한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환경이라면 이제 남은 경쟁력은 제조원가 경쟁력이 아니라 간접비 경쟁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접비 부분이 아직은 혁신의 그 사각지대인데, 간접비 경쟁력을 높여서 간접 부분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상대적으로 매출 원가를 낮춰 나가는 이런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이것이 4차 산업혁명에서 기대가 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이것이 이번에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성적인 사업계획을 먼저 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성적인 사업계획을 짠다는 얘기는 내가 원래는 무엇을 해갈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어떤
목표를 먼저 정하고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를 정리하는 거죠. 이걸 전략과제 1이라고 하고 전략과제 2, 또 전략과제 3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지향점과 전략과제를 설정해 놓고 그걸 하부 전개해서 결국은 핵심적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될 비과의 과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비과의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BP 과제를 찾는 거죠. 첫째는 회사가 가고자 하는 전략 과제를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BP 과제를 찾는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BP는 매출과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 매출과 변동비, 고정비에 해당되는 과제들이 좌측에 있는 조직별로 해야 될 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마케팅에서 할 일, 뭐 연구소가 할 일, 제조가 할 일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각각 하고 있는 직무 중에서 BP와 관련된 과제가 무엇인가를 찾고 그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짜 나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순서를 보면 제일 첫 번째는 매출이죠. 매출을 얼마만큼 할 수 있겠는가, 실현 가능한 매출은 얼마일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명확히 찾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변동비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그죠? 변동비는 재료비, 외주비가 대부분이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고정비 낮추는 방법입니다. 고정비는 뭐 생산성 높이면 가장 좋은데 물량이 충분치 않으니까 생산성 과제를 실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원 투입을 컨트롤 하셔야 되죠. 투입 인력이라든지 투입 시간이라든지 이런 그 자원 투입을 컨트롤해서 고정비를 낮추는 방법이 좋은데, 이런 밸류체인별로 풀어야 될 BP 과제를 찾고 그걸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은 비즈니스 시스템상의 장점과 약점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수요는 작은데 공급 능력은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보다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와 출혈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 나만 홀로 열심히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경쟁사와 나와 상대적인 차이점이 어디서 생기는가를 잘 보셔야 되죠. 그럼 비즈니스 시스템을 놓고 우리 회사가 잘하고 있는 강점과 약점이 뭔지 이거를 경쟁사와 비교를 해서 정리해본 다음에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대안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되게 약점에서 뚫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약점을 보완해서 경쟁사와 대등한 관계를 가져가든지 경쟁사보다 비교 우위를 가져가든지 하는 것이 이제 비즈니스 시스템에서의 과제를 찾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 과제에서 과제를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BP 과제에서 과제를 찾아야 되고, 세 번째는 비즈니스 시스템상에서 과제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과의 과제라는 게 예를 들어 차별화 핵심 전략 과제가 이제 크게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과제가 뭐 이렇게 전략 과제 1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전략 과제 2로 전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행 과제로 나눠서 그 실행 과제의 어느 부서가 어디고 그 어느 부서가 언제까지 뭘 할 것인지를 KPI를 정하고 목표를 정하는 순으로 진행을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과제다 하면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전략 과제를 이렇게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전략 과제를 정리를 하면 이 좌측에 있는 것처럼 뭐 공격적 마케팅을 한다든지 개발 대응력을 높여나간다든지 핵심 자재 CI를 좀 해야 되겠다든지 뭐 턴어라운드 해야 되겠다든지 한 등등의 전략 과제가 나왔으면 그건 회사 차원에서 가야 될 지향점이고, 그를 각 조직이 업무에 반영시켜줘서 실행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조직들이 밸류체인 상에서 해야 될 지표들을 이렇게 정하신 겁니다. 공격적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개발, 영업, 생산관리 조달해야 될 일이 뭐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 대응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각 조직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핵심 자재 소식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또 턴어라운드 해결해야 될 일 이렇게 나가서 좌측의 전략 지표하고 우측의 각 부서별 지표들이 서로 온라인이 돼서 부서별로 온라인된 선행 지표가 관리가 되면 전략 지표가 달성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사업계획을 짜시는 것이 2021년도에 바람직한 사업계획 수립하는 방식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정량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하시고, 내가 실현 가능한 매출을 가지고 BP를 맞추시고, 그리고 이 실현 가능한 매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전략적 행위가 무엇일 것인가 하는 전략 과제를 놓고 그걸 하부 전개한 다음에 그를 각 부서의 직무와 연결시켜 나가는 그런 활동을 해 나가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비즈니스 시스템 상에서 약점을 보완해 가시고, 그리고 조직의 어떤 효율과 조직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전략 과제에 맞는 각 부서의 지표의 선행 지표를 개발해서 온라인시켜 나가면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2021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지향점과 방법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